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평생 사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사줄 수밖에 없다면 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아이가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도 많은 엄마들이 아이와 스마트폰 문제로 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8살, 10살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필요가 없어서 사주지 않다가 약 일주일 전에 첫 스마트폰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스마트폰 문제로 아이들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시도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와 싸우지 않고 현명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아이가 몇 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줘도 되는지로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 이유, 즉 스마트폰이 아이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의 토론에 가까운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우리 반 애들 다 갖고 있다, 나만 없다 라든가 공부할 때 검색용으로 필요하다, 비상용으로 연락할 때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들 거예요. 이럴 때 이유가 납득할 만하고 수용 가능한 것이라면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적정 시기는 다 달라요. 다만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스마트폰 이외의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직 때가 안 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집과 학교가 멀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아이와 연락할 수단이 필요한 거라면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스마트폰을 사줄 수 있겠죠. 저는 집과 아이들 학교가 가깝고 아이들이 딱히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다 집전화를 설치해서 제가 일터에 나가 있어도 그걸로 연락하곤 했어요. 집에 CCTV, 홈캠도 있어서 제가 출근해서도 아이들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 연락수단이 집전화로 대체가 되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꼭 필요하지는 않았죠. 또 공부할 때 검색하는 것은 집에 컴퓨터나 태블릿 등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저희 집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아서 검색할 것이 있을 때는 제 폰을 빌려주곤 했어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 이 이유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은 그 이유를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한마디만 딱 할 겁니다. 친구들한테 다 있는데 너만 없다는 거, 그건 이유가 안 돼. 끝. 그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쟤한테 있다고 나한테도 있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학년이 올라가면 카톡이라든지 단톡방 등에서 자기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또래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기죠. 이건 부모님들이 각자 판단하실 문제지만 굳이 불안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식을 그 안으로 넣어주고 싶으세요? 아이들은 충동적이고 분위기에 쉽게 휩싸입니다. 단톡방 안에서의 무질서에 내 아이만 초연하고 문제에 휩쓸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단톡방을 이유로 스마트폰을 사주셔도 됩니다. 그걸 아이 스스로 올바르게 사용할 확신이 있다면요. 그게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폰을 사주신다면 결국 아이도 힘들어지고 아이랑 싸우는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부모는 유해한 것들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뻔히 안 좋을 수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걸 해준다면 그건 지나친 방임이죠. 자, 그렇게 아이의 스마트폰을 사주기로 했다면 이제 사용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아이는 무조건 그것을 지키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은 함께 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실현 가능한 걸로 시작해서 하나씩 조금씩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지키기 힘든 무리한 규칙을 정해서 이거 봐 너 또 스마트폰 하고 있어? 규칙 안 지켜? 하는 식으로 아이를 궁지로 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2가지입니다.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정해라. 규칙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다. 해보면서 조정해 가는 겁니다. 아이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호야. 매일매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지키고 했을 때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끼고 사용 시간이 끝났을 때 미련 없이 폰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주기 전에 규칙부터 정했어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미리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행복한 상상을 먼저 해본 거죠. 처음에는 주말에만 3시간씩 이용하자고 했어요. 또 부모님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 바로 드리기, 어린이에게 해가 되는 콘텐츠는 이용하지 않기, 이런 규칙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항목은 이용 시간보다도 본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폰을 사용한다 이건데요. 여기서 오해를 하고 이 규칙을 잘못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가 원하는 걸 하게 하려고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 문제집 풀면 이거 사줄게. 시험 몇 점 받으면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가 뭘 할 때마다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 하고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가 그 행동 자체가 돼야 되는 건데 다른 조건을 위해서만 움직이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너 문제집 풀고 나서 폰 해. 엄마 말 안 들으면 폰 압수야. 오늘 할 공부 다 안 했으니까 폰 없어. 이런 식이면 아이는 억울해요. 물론 제가 위에서 말한 본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 폰을 사용한다는 규칙이 이와 비슷하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사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숙제 다 하면 폰 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숙제는 원래 해야 하는 건데 이제는 폰도 쓸 수 있게 되었어. 그런 경우에 아이들은 뭘 먼저 하려고 할까요? 저요. 저는 공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게임을 하겠습니다. 하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이걸 엄마가 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아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번 해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약속을 하겠죠. 폰 먼저 하고 나서 숙제할게요. 그럼 계획을 들어보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3시부터 4시까지 폰 좀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학원 다녀와서 저녁 먹고 7시 반부터 숙제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하고 지켜봅니다. 이때 아이가 자기가 한 약속을 잘 지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두셔도 됩니다. 스스로 조절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자기 주도적인 삶이거든요. 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7시 반, 8시 되어서 숙제하려고 하니까 졸려. 하기 싫고 힘듭니다. 이걸 아이가 직접 겪어보는 게 중요해요. 이때 화내시면 안 됩니다. 겉봐! 내가 뭘 했어! 얼른 정신 차리고 숙제해! 이러지 말고 알아서 하게 두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럼 다음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폰을 먼저 하냐 할 일을 먼저 하냐가 이렇게 다르네. 그치? 낮에 안 피곤할 때 게임하고 저녁에 피곤한데 숙제하려니까 숙제가 잘 안 됐지? 아이고 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 그래 너도 잘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마음도 괴로웠을 거야. 근데 말이야 낮에 기운 있을 때 숙제하고 저녁 때 피곤할 때 게임하면 그때도 피곤해서 게임을 못할까? 아니요. 맞아. 그래도 게임을 할 수 있어. 게임은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미 숙제도 다 끝내놨기 때문에 마음도 편한 상태로 홀가분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숙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게임을 하면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하루가 되는 거지. 너 공부 다 하면 폰하게 해줄게 하고는 다른 거예요. 올바른 하루 루틴의 원리를 이미 스스로 아이가 깨닫고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협박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게 더 나은 루틴이니까. 본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먼저 끝내고 나서 폰을 하는 원칙, 몇 번의 경험과 격려, 시도로 스스로 깨닫고 연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이미 그 원칙이 섰는데도 스스로 조절이 힘든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의 개입이 필요할 거예요. 할 일이 끝나기 전에는 폰을 주지 않는 거죠. 스스로 깨닫고 원칙을 정하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아무 경험 없이 설명 없이 문제집 3장 풀기 전엔 안 돼! 하는 거랑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정해놓고 그만큼만 이용하고 반납하는 것, 이 원칙이 바로 서야 합니다. 흐지부지 되면 안 돼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스마트폰이 있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금고나 상자, 스마트폰 집 같은 걸 만들기도 하는데 저희 집은 저한테 반납합니다. 왜냐면 거실 상자 이런 데 놔두면 자꾸 눈이 가고 손이 가기 때문이에요. 제 경험상 아이들이 사용시간을 다 써서 폰을 반납하고 더 이상 폰이 눈에 띄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른 놀거리를 찾아서 알아서 놉니다. 잘 놀아요. 그래서 일단 사용할 때 이외에는 눈에서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사용시간 관련해서 저희는 처음에 주말에만 3시간 이용이었다가 큰아이가 주중에도 2시간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주중에는 1시간 반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엄마는 1시간이면 좋겠는데 1시간만 하고 딱 내기는 좀 아쉽잖아? 10분만 더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1시간 반이면 어떨까 싶은데 좋아요!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시간 차단 어플?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라서 설치 안 했고요. 저희 애들은 아이폰인데 아이폰에는 자체적으로 스크린 타임이라고 오늘 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어플별로 사용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로바로 스스로 확인 가능해요. 그걸로 아이들이 스스로 이용시간을 체크해가면서 폰을 씁니다. 할 일이 다 끝나면 1시간 반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 게임하다가 저한테 주고 다른 거 하고 놀다가 와서 받아가서 또 1시간 하고 반납하고 하는 식입니다. 이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딱 줍니다. 만약에 아이가 사용시간이 넘었는데도 계속 하고 있다? 그럼 저라면 일단 폰을 반납하게 한 다음에 대화를 시도할 거예요. 30분 넘게 했네?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구나? 그래,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까? 오늘 30분 더 한 거 내일 시간에서 뺄까? 아이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럼 보통 아이들은 빼지 말자고 하겠죠. 그래, 그럼 오늘은 빼지 말고 그래 대신 내일은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가 일부러 시간 넘기려고 넘긴 게 아니라 너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버린 거잖아. 아 어떡하지? 하면서 알람 기능을 사용하게 한다든가 엄마가 중간중간 알려준다든가 하는
식의 해결 방법을 같이 찾는 거예요. 아이를 비난하고 질책하지 않고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알람이 울렸는데도 안 주고 싶어하고 떼를 쓰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상황 봐서 하시면 돼요. 5분 더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하고 있는 게임이 5분 더 남아서 그런 거라면 그것까지만 하고 4개 해주시면 됩니다. 내면 일단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너는 스마트폰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지닌 아이구나. 그럴 줄 알았어. 잘할 줄 알았어. 자, 이제 다른 거 하러 가자 하면서 바로 주의를 돌리는 겁니다. 스마트폰 생각 안 나게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안 내려고 하면 그때는 단호하게 안 되는 거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폰을 일단 받고 혹은 손에 쥐고 안 내려고 하면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알려주세요. 화내지 말고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애가 계속 고를 부리면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너도 100시간을 하고 싶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뭘 하면 네 마음이 풀릴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줘. 그럼 아이가 뭔가 얘기할 겁니다. 뭐 1시간을 더 한다든지 30분을 더 하고 싶다든지. 그럼 그렇게 하면 뭐 1시간 뒤에는 확실히 반납할 수 있을 것 같아? 약속할 수 있어? 이렇게 한 번씩 더 기회를 주세요. 처음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반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랑 시간이 조절한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원래 정해놓은 시간이 아이에게 너무 짧았던 것은 아닌지 엄마가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원래 시간보다 한 30분 늘려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하루에 10시간 이런 게 아니라면 아이가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점점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해보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고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랑 스마트폰 문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는 동안만큼은 즐겁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엄마가 스마트폰 하는 걸 싫어하면 아이는 눈치를 보고 스마트폰 할 때마다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도 뭐 누구 남편 눈치 보면서 드라마 보기 싫잖아요. 마음 편하게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규칙을 잘 지키게 알려주기는 하되 게임, 스마트폰 하는 동안에는 또 응원해 주자고요. 즐겁게 하라고요. 오늘도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에게 화를 내셨나요? 괜찮습니다. 아이에게 가서 사과하세요. 엄마도 많이 부족한 인간이라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너한테 화를 냈어. 네가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만 꽂혀서 너무 화를 냈네. 네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때 네 마음은 어땠는지 이걸 먼저 묻고 살폈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러지를 못했다. 미안하다. 네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엄마도 더 너를 믿고 기다려주도록 노력할게 하면서 이렇게 아이랑 계속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왜 스마트폰을 사주었는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만약 제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준 이유와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규칙을 정했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아이와 엄마가 모두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